반갑습니다. 안상인입니다. 이 투자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두 가지 주식 투자 방법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뭐 사실 투자 전문가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오늘 참고한 책 랜덤 워크 투자 이론 투자 수업이네요. 원제가 랜덤 워크 투자 수업 이 책을 참고로 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처음 최초로 제시한 게 바로 랜덤 워크 이론인데요. 월스트리트에서는 금기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눈을 가린 원숭이가 다트를 던져서 종목을 선택한 그 수익률과 펀드 매니저들의 수익률을 비교했는데 원숭이가 이겼다라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죠. 버턴 말킬은 워런 버핏 그리고 존 보글과 함께 이 패시브 투자의 아버지로서 투자계에 영향을 크게 미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포브스는 50년간 나온 투자서 중 손에 꼽을 훌륭한 투자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서는 주식 시장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버턴 발길의 책을 사고 남은 돈으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라고 하는 서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투자 전문가가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공중누각 이론입니다. 공중누각. 다른 말로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 사람들은 이 주식 차트를 예전에는 이렇게 직접 그리고 분석하고 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주식 그 차트를 그리고 해석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다른 말로는 차티스트 또는 기술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주식 가격과 거래량의 움직임을 분석해서 앞으로 주가가 어떤 식으로 상승할지 하락할지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기술적 분석을 하는 차티스트는 이 주식시장을 10%의 논리와 90%의 심리로 돌아가는 곳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90%가 심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내다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투자를 다른 투자자들의 행동을 예측하는 게임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인데요. 이 참여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해서 군중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인 공중누각 이론, 다른 말로는 기술적 분석가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견고한 토대 이론입니다. 다른 말로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 분석이었죠. 차트 분석. 두 번째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앞에서 이 기술적 분석가인 차티스트는 시장에 대해서 10%의 논리와 90%의 심리로 돌아간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기본적 분석가들은 반대로 말을 합니다. 이 시장은 90%의 논리와 10%의 심리로 돌아간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본적 분석가들은 과거의 주가 움직임이나 특정한 패턴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주식의 적절한 가격을 평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인데요. 이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들은 기업의 자산, 그리고 이익과 배당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기대 성장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이러한 요인들을 분석함으로 인해서 주식의 내재 가치
혹은 가치의 견고한 토대를 평가합니다. 우리가 소위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은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때 바로 그 펀더멘탈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도출한 가치가 시장 가격보다 높으면 매수하기를 권하는 거죠. 다른 말로는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사야 된다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시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 예를 들어 볼까요? 현재 주가가 뭐 7만 원이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시장에서는 7만 원이지만 내재 가치를 분석을 해 보니까 8만 원, 9만 원에 해당된다. 그러면 시장 가격 이 7만 원이 비싸든 싸든 저평가되어 있으니 매수하는 것이죠. 기본적 이 분석가들은 시장이 주식의 실제 가격을 반영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주식 분석가의 대부분 90%는 스스로를 기본적 분석가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죠. 워런 버핏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가들은 주식의 이 적절한 가치를 평가할 때 다음 네 가지 결정적인 요인을 활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대 성장률입니다. 복리의 힘을 믿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연수익률이 15%라면 5년마다 2배씩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 성장률이 무엇인지, 얼마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요. 두 번째는 기대 배당금입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배당금이 높을수록 주식의 가치도 높아지기 때문이죠. 세 번째 요인은 위험입니다. 위험이라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런 위험이야말로 주식시장에서 살펴봐야 할 유일한 요소다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하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투자자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낮은 주식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시장 금리입니다. 합리적인 투자자들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금리가 낮을수록 주식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가치 평가 원칙을 요약하자면 주식의 견고한 토대 가치와 주가 수익은 기업의 성장률이 높고 성장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배당금이 높을수록 위험이 낮을수록 시장 금리가 낮을수록 높아진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분석 방법들이 다 나름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겠죠. 우선 기술적 분석가, 말하면 차티스트들, 차트를 보고 분석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기술적 분석가를 만나본 적이 있는가? 자신은 없다고 말합니다. 실패한 분석가들은 많이 봤다는 거죠. 이런 그 차트를 분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실 사고 파는 행위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피델리티 투자자 집단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수익을 거둔 집단이 어디였죠? 바로 이 투자자 본인이 피델리티에 투자했는지를 아예 잊어버린 집단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수익률이 좋았다라는 거죠. 사고 팔기를 자주 하는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술적 분석은 점성술과 비슷하다. 딱 그만큼만 과학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술적 분석가들도 물론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장기 보유 전략으로 투자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죠. 시장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한두 번은 뭐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오랫동안 계속해서 그 예측을 맞추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펀더멘탈 내재 가치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기본적 분석가들의 어려움은 없을까요? 자, 기본적 분석가들은 현재 이익을 계산하고 미래 이익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이 회계 말하자면 순이익이라고 발표하는 그 자료들이 추정 이익을 보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료들이 정확하고 신뢰가 있어야만 이 내재 가치를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 분석가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결국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자, 분석가들은 바로 이 두 가지 방법을 조합해서 개별 주식이 얼마나 매수하기에 적합한지를 평가합니다. 자, 이 책에서는 세 가지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원칙은 5년 이상의 이익 성장률이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주식만 매수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나스닥 100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나스닥 100 ETF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10년 이상 투자했을 때 시장 평균 이상의 그런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이 견고한 토대 가치 이상으로 지불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식의 가격, 이 가격을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내재 가치를 분석을 했을 때 저평가된 것인지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가급적이면 저렴할 때 매수하는 것이 좋다라는 원칙입니다. 자, 세 번째 원칙은요. 기대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가 공중 누각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주가라는 것이 결국 심리라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 수요가 많다. 이런 여러 가지 군중 심리도 활용하는 것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논리적인 접근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통찰력도 모두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좀 딱딱한 내용을 좀 다뤄봤는데요. 랜덤워크 투자 수업이라는 책에서 정리한 투자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 차트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 그리고 펀더멘탈을 내재 가치를 분석해서 주식을 매도하는 기본적 분석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서 참고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